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허스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대대적인 선수단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론지 더 타임즈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 최대 7명의 방출 명단이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도 매각할 수 있다는 단호한 발언으로 추가적인 매각 이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가지 주요 포지션의 보강을 시즌 폐막 다음 달인 6월 안에 속전속결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 타임즈의 보도 원문을 살펴보고 토트넘의 영입 대상 선수를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입 계획 그리고 매각 계획에 대해 5월 3일과 5월 8일 영국 더 타임즈가 유료 기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허스퍼의 위르겐 클롭 감독 수준의 성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기존 스타들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후보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을 받는 빅네임 선수들까지도 내보낼 수 있는 여름 혁명을 약속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고 창의력과 전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동기부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구단 수뇌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리버풀을 부진해서 끌어내 연속적인 우승팀으로 탈바꿈시킨 클롭 감독의 사례를 본받고자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도 사실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과 클롭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추구하는 축구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클롭 감독이 2015년 도중에 부임해서 많은 개편과 많은 리빌딩과 그를 통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카라바오컵, FA컵까지 모든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그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팬들이 사랑하는 빅네임까지도 내보낼 수 있다. 즉 여기서 방출 대상은 어느 특정 선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 시즌 내가 중용하고 총애했던 선수들까지도 과감한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주장인 손흥민 선수까지도 떠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클럽 측에서 나의 비전을 받아들인 것 같고 이제 제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수단 개혁 과정에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하고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모든 선수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 초에 몇몇 노련한 선수들이 자의에 의해 팀을 떠나게 했습니다. 선수든 스태프든 스스로 깨닫고 나는 다른 곳에 더 나은 길이 있고 당신은 여기에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중 일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은 변화 때문에 내려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림에 맞지 않아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선수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즉 올 시즌 새로 영입한 선수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기존 자원 중에 핵심으로서 남겨뒀던 손흥민 선수까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상황이 그러하다면, 혹은 본인이 나는 다른 곳에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한다면 내보낼 수 있다. 당장에 지금 이 얘기가 손흥민 선수를 겨냥한 얘기는 분명 아니에요. 그것은 확대된 해석이겠죠.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가장 검증된 어쩌면 팀 내 유일한 월드 클래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내보낼 생각은 당연히 없지만 올 시즌 결과에 따라서 올 시즌 막판 운영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내가 당신의 방식으로 조금 가긴 것에 의문이 든다, 이런 반응을 만약에 보인다면 내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입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감독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마지막 3경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3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도전해보고 그리고 팀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재계약을 맺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감독의 리빌딩의 중심점으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만약 이 세 경기의 내용과 결과와 비전을 확인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로파리그 진출권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개혁을 올 여름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팀 빌딩의 초기일 뿐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 역시 부임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위르겐 클롭 그를 중심으로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클럽 전체, 서포터즈 모두가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감독에게 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클럽의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책임의 일부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습니다. 즉 지금 성과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믿고 밀어줄 수 있으려면 그런 방식과 비전과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그러고 있다. 눈앞의 결과에 급급해서 내 철학과 방식과 고집과 내 애초의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언덕에서 상처 입은 채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죽어가는 숨결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한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되 그 우승이 비록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멀어질지언정 우리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식을 포기한다면 가까이 갔다가 미끄러질 수는 있겠지만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쭉 가야 늦게 가더라도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클롭의 리버풀을 비교하면서 클롭의 리버풀처럼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새롭게 올라온 기사가 그럼 어떤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다음 시즌 이 뚝심을 함께하는 여정에서 이탈할 것인가인데요. 그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개편으로 히샬리송과 비수마를 팔 수 있다. 지난 여름 무려 2억 파운드 약 3,411억 원 이상의 지출을 한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와 로셀소도 매물로 내놓으며 새로운 스트라이커, 센터백, 미드필더를 영입할 예정이다. 히샬리송과 비수마는 적절한 대안이 온다면 팔 수 있고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로얄, 로셀소, 세세뇽, 브라이언 힐은 모두 이적할 수 있다. 바로 매각 대상 선수, 확실하게 팔 선수로 호이비에르, 로얄, 로셀소, 세세뇽, 힐 5명을 언급했고 이적료가 맞는다면 내보낼 선수로 히샬리송과 비수마를 얘기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5명은 이적료가 안 맞아도 어떻게든지 내보낸다는 것이고 히샬리송과 비수마는 이적료가 안 맞으면 남겨놓고 백업 자원이나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겠지만 가급적 다음 시즌에 플랜 A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결국에는 척추라인 모든 영역에서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것인데 백업 자원급을 데려오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주전 자원급을 데려올 것이다. 척추라인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번 여름에 3가지 포지션의 우선순위 선수 영입을 통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최대 7명의 선수가 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2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한 토트넘은 팀의 실망스러운 시즌 종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2달 전에 에스턴 빌라를 꺾고 4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8경기에서 2승에 그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첫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여름에 새로운 스트라이커, 센터백,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서 뛰기 위해서는 팀에 더 큰 전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즉 챔피언스리그에는 못 나가게 되더라도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되고 유로파리그 역시 챔피언스리그와 마찬가지로 조별리그 일정이 8경기로 치러지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고 또 컵대회도 가능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있으니 아주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 자체가 아주 많은 활동량과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 주전과 비주전의 적차가 거의 없는 더블 스쿼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축구에 맞지 않는 선수를 상당수 내보내고 그 자리를 상당수 대체하는 과감한
대대적인 선수 영입 방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엔 토트넘이 컵 대회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겨우 41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요. 이는 가장 최근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시절 유로파리그에 출전했던 2020-2021 시즌에 치렀던 58경기보다 훨씬 적은 경기 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모든 대회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를 일단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들어서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이적 시장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순지출 측면, 그러니까 매각한 대금을 빼고 실제 나간 액수로 봤을 때는 이적료가 나간 액수가 첼시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았을 정도로 토트넘도 돈을 많이 쓴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위험 축구, 소유권 기반 축구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공격적인 젊은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매각을 통해 이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무작정 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선수를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이적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로얄, 조반니 로셀소, 라이언 세세뇽, 브라이언 힐 모두 이적할 수 있으며 이브 비수마와 히샬리송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 매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31경기에서 12골을 넣고 있는 히샬리송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비수마는 시즌 초반에 유망한 출발을 보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총애를 받았지만 최근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 대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6월 30일 회계장부 기준으로 2023-2024 시즌 안에 처리해야 되는, 매각해야 되는 다른 클럽들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토트넘은 이 대상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건전한 재정 상태, 특히 새로운 신축 경기장의 각종 행사와 콘서트를 통해서도 벌어들인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빨리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즉 이 문제에 걸려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 첼시,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6월 30일 전까지 선수를 팔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승점 삭감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미 노팅엄과 에버턴은 승점 삭감 징계를 이로 인해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잔류하는 성적을 내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음 시즌에 승점이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6월 30일 안에 팔릴 만한 꽤 큰 액수의 이적료를 받을 만한 선수를 내보내야 하고 첼시, 빌라, 뉴캐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이 팀들의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안에 상당한 전력 보강을 미리 이뤄놓고 프리시즌 출발부터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임대 선수로 합류해 있는 티모 베르너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6월 14일 유로 2024 대회 개막 전까지 영구 계약을 1,600만 유로에 발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아마도 이 기간 안에 다른 선수들의 영입들을 추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베르너를 완전 계약으로 데려올지 아니면 그냥 임대 종료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베르너는 시즌 후반기에 유용한 공헌을 해왔지만 우선 다른 공격수를 위한 계약이 먼저 검토된다. 즉 다른 선수가 못 오게 되면 그제서야 완전 영입을 할 거라는 내부 방침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베르너가 더 활약도 할 수 없죠. 이미 부상으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잔여 시즌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뛰었던 2골 3도움 14경기의 활약을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는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를 추진하고 안 되면 베르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다른 선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에 대해서 지금 당장 향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즉 다른 포지션의 선수 영입과 이적료 자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베르너가 합류한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포지션의 보강 상황까지도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20살의 아르헨티나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가 전반기는 함께 뛰었지만 1월 달에 스페인의 세비야로 임대를 갔는데요. 겨우 4경기밖에 뛰지 못한 채 임대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재임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가 나왔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리버풀전 패배로 인해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에 7점 차로 뒤져있기 때문에 4위 탈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 번리전, 맨시티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인데 우선은 유로파리그 진출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떠났고 많은 선수들이 바뀌고 또 많은 선수단의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정도 성적이면 내부에는 구단에서는 감독을 믿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게다가 3경기를 남긴 상태에서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승점 60점을 이심히 채웠기 때문에 우선은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왔다는 것인데요. 2골만 더 넣는다면 또한 2017-18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공격력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입증했다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은 특히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수비적인 취약점을 보이면서 명확한 약점도 보였는데요. 올 시즌 이미 실점한 58골은 무려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매우 안 좋은 실점 기록이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수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는 게 우선 이 지속 가능성 규정으로 인해 선수를 팔아야 하고 간신히 잔류한 에버튼 선수입니다. 에버튼의 수비형 미드필더 아마두 오나나와 수비수 브랜스웨이트가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둘 다 20대 초반, 21살, 22살로 장래성이 정말 촉망되는 아직도 전성기가 남아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토트넘이 원하는 나이대의 선수이고요. 오나나와 브랜스웨이트 모두 195cm의 장신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피지컬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의 약점도 굳이 따로 세트피스 훈련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인 역량과 본인들의 신체 조건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에버튼과의 계약이 2027년까지 길게 남아있지만 현재 시장 가치는 각각 오나나가 5천만 유로, 브랜스웨이트가 3천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고 브랜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잉글랜드 홈그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가격 협상 때문에 6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에버튼 구단 자체가 강등 위험을 겪게 되는 그런 재정적 승점 삭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브랜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이 반더벤의 백업 자원으로 왼발잡이 센터백을 노리고 있는데 그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와 더불어 거론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토신 아다라비오요 풀럼 수비수가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한 가운데 오나나와 브랜스웨이트가 언급이 되고 있고 브랜스웨이트가 에버튼에서 올 시즌 33경기 뛰면서 3골을 기록하며 어떻게 보면은 반더벤의 단지 백업이 아니라 반더벤의 경쟁자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나 호이비에르가 해왔던 이 포백 앞의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에스턴 빌라의 미드필더 제이콥 램지인데요. 이 역시 토트넘이 최근 부족한 홈그라운을 충족할 수 있는 잉글랜드 선수로서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2022-2023 시즌에 35경기 출전 6득점 7도움으로 고점을 찍고 굉장한 기대를 모았지만 올 시즌엔 조금은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출전 기회도 줄어들었고 16경기 1골 1도움으로 기록도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은 영입에 수월할 수 있다. 에스턴 빌라의 확고한 주전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선수가 중미, 공미, 측면 미드필더를 두루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천후 스위칭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또한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적합한 자원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영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다른 이 동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선수를 내보내면서 재정 기속점 규정을 채우고 또 챔피언스리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이콥 램지가 가장 매각이 수월한 선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토트넘이 제이콥 램지를 영입할 거라는 소문들과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공격 라인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모건 깁스 화이트가 메디슨의 자리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가짜 9번도 가능하고 좌우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선수의 메인 포지션이 중앙 영역에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공미나 중미로 표기되어 있지만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공격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는 정말 공격진의 프리롤로 맡을 수 있는 선수인데요. 2000년생으로 아직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21-2022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챔피언십 승격 과정에 11골 9개의 도움을 정규리그에서만 기록을 했고 또 2022-2023 시즌 울버햄튼에서 노팅엄으로 이적해서 바로 프리미어리그 5득점 8도움 그리고 올 시즌도 같은 경기 숫자에서 5득점 8도움으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드리블 기술, 패스 기술, 결정력 등 공격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메디슨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까지 맡길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첼시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선수죠. 중앙 미드필더로서 현재 첼시의 부주장으로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주장 역할을 하고 있고 34경기 5득점 7도움 크리스탈 팰리스를 떠난 이후 첼시 1군팀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첼시가 갤러거가 원하는 수준의 재계약 조건을 내걸지 못하고 있고 또 엔소와 카이세도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 엔소 카이세도가 부상 이슈가 없다면 갤러거가 선발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하게 한 명만 내보내면서도 그 문제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갤러거다 보니까 갤러거는 올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도 노리고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그리고 페에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벤투스의 일링 주니어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 유망주 베리발의 영입을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는 주전으로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보자면 히샬리송, 베르너, 힐, 로셀소, 세세뇽, 로얄, 비수마, 호이비에르까지 팀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많은 포지션의 복수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히샬리송이 나간다면 전문 스트라이커로서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히메네스와 토니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남을 경우에는 한 명만 두고 손흥민 선수까지 9번으로 쓸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적정한 이적료에 원하는 팀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떠나기를 원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히메네스, 토니, 일링 주니어 그리고 깁스 화이트까지 데려올 경우에는 쿨루셉스키까지 정리해도 공격 자원의 뎁스가 충분해질 수 있다. 존슨과 솔로몬까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남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 당연히 베스트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싶어 한다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영입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램지, 갤러거, 오나나가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와 함께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 데이비스, 포로, 스펜스,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의 켈리 또는 브랜스웨이트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토트넘의 계획에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내지 유로파리그 진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면서 성적이 추락한다면 아무리 토트넘을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라도 이적을 요청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 허스퍼의 오는 주말 일정 그래도 중요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5월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경기하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토트넘이 번리를 잡을 경우 남은 일정에 맨시티를 잡는 이변까지 연출한다면 4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만약 진다면 뉴캐슬, 첼시, 맨유에게 추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추월을 허용하면서 6위, 7위, 8위까지 떨어진다면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간다거나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재앙 같은 상황이고 토트넘의 리빌딩 과정에도 영입 선수들의 마음을 잡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정들이 일단 다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몇 위로 어떤 대회를 다음 시즌에 치르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는 주말 번리와의 경기 결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상황들까지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최신 뉴스, 진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